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팀 쿡, 버진그룹의 리차드 브랜슨, 메타의 마크 저크버그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인물들은 하루가 부족할 만큼 바쁠 텐데 왜 그토록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들은 바쁘지 않아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인적인 스케줄을 버티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운동을 살을 빼거나 몸매를 가꾸기 위한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진짜 가치는 몸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운동은 우리의 뇌를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길래 뇌까지 바꾼다고 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뇌과학적 관점에서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운동이 단순히 다이어트 수단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습관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에 최적화된 상태로 바꿔준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뇌과학 관점에서 보면 어떤 행동을 할 때 관련된 신경세포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하나하나 다 의식하면서 해야 합니다.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미러를 보고 차선을 확인해야 하죠. 그런데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전보다 쉬워졌다는 건 자주 반복하면서 이와 관련된 신경회로가 점점 더 강하게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뇌 안에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포장도로를 지나가는 것처럼 힘들지만 계속 지나가다 보면 아스팔트 길처럼 매끄러워져서 지나가기가 쉬워집니다. 반복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은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BDNF는 쉽게 말해 뇌의 성장과 회복을 돕는 물질입니다. 신경세포가 더 잘 살아남고 서로 더 잘 연결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BDNF는 종종 뇌의 영양제처럼 설명되기도 합니다. 또 기억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에릭슨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1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년간 유산소 운동을 진행했을 때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해마의 앞쪽 부피가 약 2% 증가했고 공간 기억력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향상시키는 행동이 아닙니다. 운동은 뇌가 더 잘 배우고 더 잘 기억하고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무언가를 잘하고 싶다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시상하부를 통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신수질에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 비상사태에 대비해 몸이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참아야 하고 속으로 삭혀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몸은 이미 에너지를 끌어올렸는데 그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한 채 그대로 놔두면 스트레스는 더 커집니다. 이처럼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단기적인 비상대응을 넘어 더 오래 버티기 위한 또 다른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작동시킵니다. 편도체에서 시작된 신호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거쳐 부신피질로 이어지고 이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코르티솔은 짧게 보면 위기에 대응하도록 도와주지만 너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수면과 면역, 집중력, 감정 조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걸까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긴장과 각성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몸이 계속 경계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운동은 몸에 올라온 에너지를 실제 움직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뛰고 걷고 근육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높아진 각성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소모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이 끝나면 몸은 더 이상 비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서서히 안정과 회복 상태로 전환됩니다. 심박과 호흡이 가라앉고 안정과 휴식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은 다시 회복 모드로 돌아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힘들지만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운동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만들어주는 행동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로 과도하게 켜진 몸의 경보 시스템을 움직임을 통해 해소하고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오도록 돕는 방법
방법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블루맨설 연구팀은 주요 우울 장애가 있는 50세 이상 성인 156명을 대상으로 16주 동안 세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한 그룹은 유산소 운동을 했고, 한 그룹은 항우울제로 복용했고, 또 다른 그룹은 운동과 약물 치료를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세 그룹 모두 우울 증상이 의미 있게 줄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6주 후 최종 결과에서 운동 그룹과 항우울제 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가 초반에는 더 빠르게 효과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운동 역시 우울 증상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후속 연구에서는 10개월 뒤를 추적했을 때 운동 그룹이 약물 치료 그룹보다 우울증 재발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왜 우울감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울한 상태에서는 단순히 기분만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둔해지면서 원래 즐겁던 일도 즐겁게 느껴지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반응이 오래 켜져 있으면 몸과 뇌가 계속 지친 상태가 되고 다시 회복하는 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처럼 기분과 동기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대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BDNF 같은 뇌의 회복과 신경 가소성에 관련된 물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울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주 작은 움직임이 우울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도파민 시스템을 건강하게 훈련시켜줍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쾌락 물질이 아닙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어떤 보상을 원하게 만들고 그것을 얻기 위해 행동하도록 만드는 동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상 연구로 유명한 베리지 연구팀은 도파민을 단순히 보상을 좋아하는 것보다 보상을 원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힘과 더 관련 깊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도파민은 좋다보다 하고 싶다에 가깝습니다. 반면 우리가 실제로 노력해서 느끼는 만족감은 오피오이드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는 큰 노력 없이도 즉각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자극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짧은 영상, 자극적인 음식, 게임, SNS처럼 손가락만 까딱하면 노력 없이 바로 재미와 보상을 주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이런 즉각적인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조금만 지루해지거나 기다려야 하면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오랜 시간 노력해서 보상을 얻는 일보다 당장 보상이 오는 행동만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은 노력한 후에 보상이 따라오죠. 운동은 처음에 시작하기 귀찮고 숨이 차고 힘듭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끝까지 해내고 나면 묘한 만족감이 올라옵니다. 운동 후 나타나는 이런 기분 변화에는 도파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오피오이드 시스템과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 등 여러 신경체계가 함께 관여합니다. 쉽게 말해 도파민이 보상을 원하고 추구하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면 오피오이드 시스템 등은 운동 중과 운동 후에 느끼는 쾌감과 편안함에 관여합니다. 여기에 목표한 운동을 끝냈다는 성취감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는 힘들었지만 해내고 나니 기분이 좋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며 우리는 노력 뒤에 찾아오는 보상을 몸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하기 싫었지만 해냈다. 몸은 힘든데 기분은 좋아졌다. 이 경험이 쌓이면 노력과 보상의 연결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당장의 편안함만 선택하기보다 불편함을 견디고 보상이 늦게 오는 일에도 조금씩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전전두엽의 기능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전두엽은 계획하고 판단하고 충동을 조절하며 당장의 편안함보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행동을 선택하게 만드는 뇌의 영역입니다. 쉽게 말해 하기 싫은 일을 참고 시작하는 힘, 눈앞의 유혹을 견디는 힘,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는 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뇌에도 산소와 영양분이 더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뇌의 각성 수준을 높여 집중력과 판단력, 충동 조절 능력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면 쉽게 지치지 않고 피곤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행동을 이어갈 여력도 커집니다. 쉽게 말해 운동은 몸의 체력뿐만 아니라 전전두엽의 체력도 길러주는 겁니다. 또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잠이 부족하면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행동보다 당장 편하고 자극적인 행동을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운동하는 것보다 눕고 싶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보고 싶고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미루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몸의 에너지를 건강하게 사용하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낮춰 밤에 더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면 전전두엽은 다음날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운동은 전전두엽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돕고 수면의 질을 높여 다음날에도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선순환이
반복되면 삶 전체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운동까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3km 이상을 달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꾸준히 운동은 하고 있고요. 또 거의 매일 아침에는 1시간 이상 작업한 것을 인증하고 저녁에는 시몰 다이어리를 작성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운동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꾸준히 오래 지속해야지 그 효과를 맛볼 수 있고 그렇게 꾸준히 해야지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꾸준히 지속하는 일은 정말 어렵죠. 저도 꾸준히 하는 게 늘 어려웠지만 이 두 가지를 알게 된 뒤부터는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 행동을 해야 하는 나만의 이유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지속하려면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단순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니까 뇌에 좋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이런 이유로 시작하게 되면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10만 유튜버가 되어서 실버 버튼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적어도 1, 2년 동안은 꾸준히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오랫동안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감정 기복을 줄이고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운동을 합니다. 운동 자체가 최종 목표라기보다 제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 역시 오래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습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하기보다 한 10분, 20분 정도만 꾸준히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며칠은 열심히 할 수 있어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결국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의지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왜 운동을 하는지 알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은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내일 다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보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운동이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해야 할지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이어가다 보면 운동 실력도 좋아지고 몸과 마음, 뇌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나중에 다시 보고 싶으실 때 좋아요 누른 재생 목록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익한 내용을 자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여러분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